6번 문제입니다. 물이 가득 들어있는 수조 속에 얼음 한 덩어리가 떠 있습니다. 물에 떠 있는 얼음이 다 녹으면 물은 넘칠까요? 자, 그리고 물이 얼면 그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? 라는 문제입니다. 자,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부력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부력이란 정지 유체 속에, 자, 유체가 움직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. 속에 잠겨 있거나 또는 떠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표면력의 합을 부력이라고 합니다. 자, 아래 그림에서 여기서 우리가 P0는 대기압을 얘기합니다. 대기압. 자, 그리고 여기서 여기가 유체 표면이죠. 그죠? 여기 유체 표면이라는 얘기는 뭐 물, 기름 뭐 다 된다라는 얘기죠. 그리고 요건 실제로는 입체적인 모양일 텐데 이게 평면적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. 그럼 지금 정지 상태에 있는 이 질량 M의 물체에 작용하는 압력 그리고 그것을 통한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윗면에 작용하는 힘, 자, 그거는 그 대기압에다가 그리고 수면으로부터 H1의 수심에 해당되는 수압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. 자, 그거에 비해서 이 아랫면에 작용하는 압력의 크기를 PB라고 하면 그 PB는 역시 대기압 P0에다가 자, 수면으로부터의 깊이 H2에 해당되는 물에 의한 압력이 되겠죠. 그리고 이 물체의 옆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자, 방향이 서로 다르고 그 크기가 같기 때문에 서로 상쇄됩니다. 그 결과로 옆면에 작용하는 압력은 제로가 되는 거죠. 결국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압력은 윗면에 작용하는 압력 PA와 아랫면에 작용하는 PB만 존재하게 됩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이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하게 되면은 힘의 크기가 되는 거죠. 결국 이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 또는 힘의 크기는 자, PB-PA 즉 압력 차에다가 실제로 좀 입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. 그죠? 이렇게 그리는 데에 대한 그 면적, 자, 이 면적을 곱하면은 부력의 크기가 되겠고 그 부력의 작용 방향은 아래 방향의 압력이 크기 때문에 자, 아래쪽에서 항상 위쪽으로 부력이 작용하게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요 부력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그 가짜 왕관을 찾아낸 아르키메데스죠. 그래서 이 부력의 원리를 다른 말로 아르키메데스라고 합니다. 자, 그럼 그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요 M의 질량을 이렇게 옆으로 옮기면은 자, 이 물체가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아랫방향으로의 중력과 위쪽 방향으로의 부력이 그 크기가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다. 그래서 힘의 합력이 0이기 때문에 이 물체가 유체 속에 정지해 있다.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중력이라는 것은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입니다. 그리고 여기 질량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값입니다. 결국 부력의 크기는 중력의 크기와 같기 때문에 힘 F는 로 Vg가 됩니다. 여기서 핵심은 여기 V인데요. V는 물체가 밀어낸 유체의 최적이 되겠죠. 즉 부력의 크기는 유체가 가득 든 컵에 물체를 넣었을 때 물체가 밀어내서 넘친 유체의 무게와 같습니다. 즉 물체가 유체에 잠긴 부피에 비례하고 유체의 밀도에 비례한다는 뜻이죠. 자, 이제 문제로 돌아가 가지고 지금 여기 이 수조에는 물이고 그 물 속에 수조가 담긴 물 속에 위에 이렇게 얼음이 떠 있는 모습인데요. 근데 우리가 여기 물의 특성 중에 하나가 물은 영상 4도씨에서 물은 자, 잘못됐네요. 영상 4도씨에서 가장 부피가 작다. 이게 중요합니다. 즉 온도가 4도씨보다 높아지든가 또는 4도씨보다 낮아지면은 그 부피가 점점점
커진다라는 얘기죠. 그죠? 자, 그럼 영상 4도시에서 가장 다른 말로 부피가 작기 때문에 밀도가 크다. 그래서 영상 4도시에서의 물의 밀도를 우리가 보통 1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얼음은 몇 도시에서 그 물이 얼음으로 되냐 하면 0도시죠. 결국 물보다 부피가 크기 때문에 자,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요? 밀도는 물의 밀도가 1이라 그러면은 얼음의 밀도는 같은 질량의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밀도가 1보다 작게 되는 거죠. 약 보통 0.9 정도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물이 얼음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얼음이 닻이 녹게 되면은 얼음의 부피와 물의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? 즉, 얼음이 녹게 되면은 부피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. 자, 결론적으로 이 얼음이 다 녹아도 수조 속의 물은 넘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. 자, 그 이유는 자, 볼게요. 그 이유는 얼음이 떠 있을 때 부피가 약 10분의 1이 수명 위로 나옵니다. 그리고 얼음이 녹으면은 그 부피 약 10분의 1이 감소하게 되죠. 즉, 얼음이 녹아서 생긴 물의 부피와 얼음이 떠 있을 때 물속에 잠겨 있던 부피가 같은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물은 넘칠 수 없는 겁니다. 자,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저희 만일 또 북해 북쪽에 있는 바다 같은 경우에는 빙하가 굉장히 많죠. 그런데 그 북극의 바다를 우리가 이 수조 속의 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빙산 또는 빙하를 우리가 이렇게 얼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북극해의 빙산이 다 녹아도 결국 북극해의 수면의 변화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.